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붙는 프랑스어 8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8강은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날씨에 관한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과 월 말하기, 그리고 시간과 날씨를 말하는 표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 정하는 표현, 우리가 일과 월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정하는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비인칭 주어, 일과 동사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uvoir 동사, devoir 동사, 이렇게 두 가지 동사까지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는요, 이 날짜 약속을 정하는 대화인데 우리 대화 1 보기 전에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는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demain, demain. 그 다음은 뭐뭐이니까 뭐뭐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car, car. 자, 얘는 마지막이 er, 자음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마지막 자음까지 꼭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요일 가볼게요. samedi, samedi. 자, 그 다음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단어입니다. musée, musée. 자, 우리 박물관, 미술관 단어 활용해서 오르세 미술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musée d'Orsay, musée d'Orsay. 자, 우리가 오르세라고 하던 것과 완전히 발음이 다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musée d'Orsay. 네. 그 다음에는 오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venir, venir. 자, 이 동사는요, 원래는 오다라는 뜻인데 말하는 입장에선 가다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표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원형은 devoir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변화형이 활용됐네요. doit, doit. 그 다음에는 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travailler, travailler. 자, 여기는 ELL가 붙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우리 L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이으처럼 발음된다고 했죠. 그래서 travailler가 아니라 travaille처럼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chose, chose. 네. 그 다음 옆에 어휘 볼까요? 옆에 어휘는요, 첫 번째에 있는 거는 감탄사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지 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불어로는요, tant pis, tant pis. 자, 마지막 자음들이 지금 다 발음이 안 됐어요. 그쵸? tant pis처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유 있는 또는 시간이 많은, 자유로운 이런 뜻입니다. libre, libre. 그 다음엔 일요일 가보도록 하죠. dimanche, dimanche.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또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라는 뜻입니다. par contre, par contre. 그 다음에는 어떤 것, 우리 아까 저 밑에서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일이라는 단어였다면 여기는 영어의 something 같은 단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quelque chose, quelque chose. 그 다음에는 같이,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ensemble, ensemble. 그 다음에는 되게 좋아 라는 뜻이네요. bon, bon. 우리 형용사 할 때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를 그대로 감탄사로 활용할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라는 뜻이에요. quel, quel.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남성 명사 앞에는 quel, 앞에 있는 quel이고 여성 명사 앞에는 뒤에 있는 el을 붙여줘서 발음은 똑같이 que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또는 몇 시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heure, heure. 자, 얘가 지금 아슈로 시작하고 뒤에가 바로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 발음을 상상하기가 조금 쉽진 않죠. 자, 입은 어처럼 속의 소리는 에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heure. 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어휘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가서 대화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는요, 소피와 민호가 이야기하는 대화네요. 자,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민호야, 내일 뭐해? 내일 토요일인데. Qu'est-ce que tu fais demain? Car c'est samedi, Minot. 나 오르세 미술관 갈 거야. Moi, je vais au musée d'Orsay. 나랑 같이 갈래? Tu viens avec moi? 그러고 싶은데 난 못 가. J'aimerais bien, mais je ne peux pas. 나 이번 주 토요일 일하러 가야 돼. Je dois aller travailler ce samedi. 나 할 일 되게 많거든. Et après, j'ai beaucoup de choses à faire. 정말? 그럼 할 수 없지. Ah, c'est vrai? Tant pis alors. 하지만 나 이번 주 일요일은 시간이 많아. Mais je suis libre ce dimanche par contre. 일요일에 같이 뭐 할까? On fait quelque chose ensemble ce dimanche. 그래, 그렇게 하자. D'accord. 그럼 일요일로 약속할까? Alors, rendez-vous dimanche? 그래, 몇 시에 볼까? Oui. À quelle heure? 11시 반에 보자. À 11h30. 자, 이렇게 되었네요. 지금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표현들도 몇 개 나왔어요. 그쵸? 지금 일단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정관사 어디에 전치사가 같이 붙으면 이렇게 변한다고 했었죠. 뮤제가 남성 명사기 때문에 아와 르가 합쳐져서 오처럼 바뀌죠. 그래서 je vais au musée d'Orsay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 je voudrais 뭐뭐뭐 저 뭐뭐를 원한다 라고 할 때 je voudrais 를 쓰고 또 똑같은 표현으로 j'aimerais bien 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j'aimerais bien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원한다 라는 표현 뿐만 아니라 친구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곡하게 거절할 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J'aimerais bien,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 그러나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죠. 나 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라고 조금 완곡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표현, 우리 지난번에 지시형용사 할 때도 나왔었어요. 그쵸? 일요일 앞에 스, 이렇게 시간 바로 앞에 스가 붙으면 스, 셋, 세. 지시형용사가 붙으면 지금 이 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것,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e dimanche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일요일 날 한가하다, 나는 자유롭다 라는 표현으로 나 시간 많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더니 이 표현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회화체예요. 이 문장에는 동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rendezvous, 약속, dimanche,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약속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도 한국말로 할 때 이 동사를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요일 콜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이게 정확하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프랑스 친구랑 약속을 정할 때 기억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되짚기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표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c'est samedi입니다. 자, 얘는요. c'est 뒤에 바로 samedi라고 해서 요일이 이렇게 바로 붙었어요. 그쵸? 그것은 토요일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요일을 말할 때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요일을 말할 때는 c'est 요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토요일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쵸? 자, 오늘, aujourd'hui, 오늘은 c'est samedi, 토요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토요일이다 또는 오늘 없어도 그냥 그 토요일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c'est samedi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더 기분 좋은 문장을 해볼까요? 오늘이 토요일이면 내일은 일요일이죠. 너무 좋죠. 자, 내일 일요일이다. demain, 내일은 c'est dimanche, 일요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일을 말할 때는 언제나
세 요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볼까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Tu viens avec moi? 라는 표현입니다. 자,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venir 동사는 아까 우리 어휘에서도 봤다시피 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알레라는 동사는 가다라는 뜻이었고 venir는 오다라는 뜻이죠. 두 가지가 다른 표현인데요. 완전히 정반대의 표현인데 이 venir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것이 누군가 내가 친구에게 너랑 어디 같이 갈래? 저랑 어디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안을 할 때는 가다라는 뜻의 알레를 쓰는 것이 아니라 venir라는 오다라는 뜻을 활용을 합니다. 자, 예시를 먼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Tu viens avec moi?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Tu vas 라고 해서 알레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가실래요? 라는 표현도 볼게요. Vous venez avec moi?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 동사는 물론 가다라는 뜻이 있지만 오다라는 뜻도 누군가에게 저랑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안을 할 때는 venir 동사를 활용한다. 자, 근데 문제가 이 venir 동사 같은 경우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불규칙 동사 몇 군 동사예요? 3군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불규칙이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는 어떻게? 우리 동사 변화를 주어와 동사 같이 붙여서 외워준다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오다, je viens. 너는 오다, tu viens. 그는 오다, il vient. 그녀는 오다, elle vient. 그 다음에 우리는 옵니다, nous venons. 당신은 옵니다, vous venez. 그들은 옵니다, ils viennent. 그녀들은 옵니다, elles viennent.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음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vient, vient, vient 발음이 다 똑같은데 마지막 철자는 엄연히 ss 때 다르다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발음이 조금 특이해요. 그죠? v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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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vient이 났는데 여기만 vienne처럼 n 발음이 났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일복수, 일복수의 발음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표현은요. Je dois aller travailler. 그죠? 여기는 나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여기 동사가 1, 2, 3 세 가지나 나왔어요. 한 문장에. 그쵸?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원래 주어는요. doir가 주어죠. 얘가 지금 동사 변화가 돼 있어요. devoir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의무의 표현이죠. 나는 동사 해야 된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evoir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으면 동사 원형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일하러 가야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evoir 동사가 붙게 되면 나는 뭐뭐를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표현 볼게요. J'ai beaucoup de choses à faire 라고 나왔어요. 자, 얘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셨던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j'ai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명사 나왔습니다. beaucoup de choses.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eaucoup de라는 표현이 명사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hoses 어떠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뭐를 많이 갖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또 전치사 아가 붙으면서 좀 희한한 표현이 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à faire라고 붙으면요. 어떤 의미냐면 동사 원형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는 à faire, 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나 할 거 되게 많어 라고 할 때 j'ai beaucoup de choses à faire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복습해보면 복수명사 뒤에, 그쵸? 복수명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붙으면 뭐뭐 할 것이라는 이 수식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그 다음 표현은 굉장히 짧죠?
À quelle heure? 네. 자, 얘는요, 이 quelle 자체가 어떤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어떤 시간, 전치사 아가 붙었으니까 어떤 시간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몇 시에?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대신에 발음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가 quelle 발음이 되기 때문에 리을이 뒤로 붙으면서 quelle heure처럼 읽어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À quelle heure? 네. 자, 얘는요, 지금 보면 어떤 뜻이냐? À quelle heure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몇 시에? 라는 뜻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내일 만나자. 몇 시에? À quelle heure?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는 수업 내일 있어. 몇 시에? À quelle heure? 또는 내일 되게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어. 몇 시에? À quelle heu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대화 1의 표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대화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도요, 미나와 뽀리 나누는 대화인데 우리 어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휘입니다. 우리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의문 형용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quelle, quelle. 그래서 어떤 또는 어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음은요. 덩, 덩. 자, 얘는 지금 밑에 보시면 끝에가 빼 s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어에서는 마지막 자음이 발음이 되지가 않아서 s가 발음이 안 되는데 빼까지 발음을 하려고 봤더니 빼도 또 마지막 자음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여기까지 떵까지만 발음이 되는 거죠. 뒤에 두 단어나 두 글자나 생략이 되네요. 자, 이 단어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 또는 때라는 뜻이고 하나는 날씨나 기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날씨 또는 시간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겨울 읽어볼까요? hiver, hiver. 그 다음에는 날씨가 뭐뭐 하다라고 하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날씨가 어떻다라고 말할 때는 il fait, il fait. 네. 자, 그 다음에는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ça dépend de, ça dépend de. 자, 그래서 그 뒤에 명사가 오면 명사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 또는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région, région.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이라는 뜻이네요. par exemple, par exemple. 자, 얘는 지금 par exemple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ar exemple,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운 또는 차가운이라는 뜻이에요. froid, froid. 여성 명사 앞에서는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성형인 을을 붙여주죠. 그렇게 되면 발음이 froide, froide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옆에 단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단어는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의 원형은 pleuvoir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변화형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얘는 발음이 pleu, pleu. 마지막 때는 역시나 발음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주라는 뜻 볼게요. souvent, souvent.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란 뜻입니다. en général, en général. 그 다음에 나쁜이라는 표현 볼게요. 날씨가 나쁘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뭐 사람이 나쁘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mauvais, mauvais. 자, 이렇게 아의 붙으면 오 발음 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mauvais가 아니라 mauvais처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 하나 더 해볼게요. 여름, été, été. 그 다음은 아름다운 또는 뭐 날씨가 좋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죠. 우리 이 형용사 저번에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au, beau. 자, 여성 명사 앞에는 belle, belle.
남성 명사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belle. 앞에 있는 bell이 되죠. 두 개는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운 또는 뜨거운이라는 표현 볼게요. chaud, chaud. 마찬가지로 여성형이 붙게 되면 chaud처럼 뒤에 마지막 자음 발음이 살아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어휘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위로 올라가서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화는요. 미나와 폴이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나가 프랑스는 겨울에 보통 날씨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En France, quel temps fait-il en hiver? En général? 지역에 따라 달라. Ça dépend des régions. 예를 들면 파리는 à Paris, par exemple.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비가 자주 와. En hiver, il fait froid et il pleut souvent.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 Donc, il fait mauvais. 그럼 여름에는 날씨가 어때? Et en été alors? Il fait comment? 여름에는 날씨가 아주 좋고 더워. En été, il fait très beau et chaud.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날씨를 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표현은요, 날씨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Quel temps fait-il en hiver? 자, 이렇게 돼서 겨울에 날씨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어휘에서 이 떵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다, 그죠? 중요한 단어다라고 물어봤죠. 왜? 뜻이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시간이나 때를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고, 자, 두 번째 뜻은 날씨나 기후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겔덩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날씨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날씨입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en hiver라고 해서 계절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겔덩 페틸 이렇게만 물어보면 날씨가 어때요? 라는 그냥 표현인 거고 뒤에 계절을 붙여서 겨울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올 수가 있겠네요. 자, 4계절을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봄에 라고 할 때는요. au printemps, 그쵸? 여름에는 en été, 가을에는 en automne, 겨울에는 en hiver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 붙은 전치사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다 남성 명사긴 한데요. 자, 지금 보면 여름, 가을, 겨울은 다 모음이나 무마슈로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오가 아니라 대신에 엉이라는 또 다른 전치사를 붙여준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럴 때는 리에종을 해서 읽어줘야 돼요. 그쵸? 엉, 에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네떼 그래서 n이 뒤로 붙죠. 엉, 오tom 붙는 게 아니라 어너tom 이렇게 붙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엉, hiver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 단어처럼 en hiver라고 해서 n이 뒤로 붙죠. 자, 이 autumn 같은 경우는요. 발음이 autumn가 되기 때문에 얘는 발음이 안 됩니다. 묵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프랑스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 프랭땅 백화점이 있죠. 그죠? 그 프랭땅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printemps-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표현들을 뒤에 붙여주면 봄의 날씨는 어때요? 여름의 날씨는 어때요? 가을의 날씨는 어때요? 겨울의 날씨는 어때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ça dépend des régions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ça dépend이라는 표현은요. 뭐뭐에 따라 다르다, 어디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치사 들을 붙이면 드 이하에 오는 명사에 따라 다르다 또는 명사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it depends on 같은 뜻이죠. 그쵸?
자, 예시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너에게 달려있어 그 일은 이렇게 얘기하려면 Ça dépend de toi.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거는 우리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이었다면 여기는 계절에 따라 달라요 라고 해볼게요. Ça dépend des saisons 이라고 붙였어요. 계절은 4개, 복수,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s가 붙으면서 대가 됐죠. 그래서 ça dépend des saisons.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라고 하려면 역시 뒤에 ça dépend de 사람 이렇게 오면 되죠. ça dépend des personnes이라고 했어요. 사람에 따라, 즉 여러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ça dépend만 해도 뭐뭐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달라요 라는 의미라면 ça dépend de 명사 붙이면 명사에 따라 달라요 라는 의미가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우리 여기 있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아까 나왔던 그 계절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어느 때, 그쵸? 여름에는 Il fait très beau et chaud 나왔어요. 그쵸? très 아주 들어갔으니까 아주 날씨가 아름답고 날씨가 좋다라는 의미죠. chaud, 덥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 무슨 의미냐? 날씨는 il fait 형용사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il fait 붙였고 여기 있는 보도 형용사, 쇼도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좋고 덥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날씨가 좋다는 il fait beau 형용사 뭐를 썼어요? 그러면 날씨가 나쁘다라고 하려면 아까 나쁘다라고 했던 형용사 il fait mauvais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좋다는 il fait beau, 날씨가 나쁘다는 il fait mauvais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날씨가 덥다는 뭐라고 할까요? il fait 더운 붙여주면 되죠. il fait chaud. 그럼 날씨가 춥다는 il fait 추운 해주면 되죠. il fait froid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또는 날씨가 아주 맑다, 그죠? 아주 화창한 하늘이다 라고 하려면 il fait 화창한 붙여주면 돼요. il fait clair 붙여주면 됩니다. 이 clair가 맑다,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좀 쌀쌀하다 라고 할 때는 시원한 이라는 fraî라는 형용사를 붙여주죠. 그래서 il fait frais 라고 하면 날씨가 시원하다 또는 좀 쌀쌀하다 라는 표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표현할 때는 il fait 형용사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비가 오다, 눈이 오다 이런 게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비가 오다, 눈이 오다를 말하려고 il fait 비가 옴, il fait 눈이 옴 이렇게 말하려고 봤더니 비가 오다, 눈이 오다라는 형용사는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해준다.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는요, pleuvoir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동사다 보니까 성수일치를 해서 동사 변화를 해줘야 되죠. 그죠? 자, 동사 변화. 주어는 il을 쓰고요. 동사 변화를 해줍니다. il pleut. 그러면 비가 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 il은요. 우리가 항상 배우는 그는 이라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날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il은요. 여기 있는 il도 마찬가지, 이 il도 마찬가지. 그는 이라는 뜻이 아니고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또는 이 형용사들이 중요하다. 그는 날씨가 좋다가 아니라 그냥 날씨가 좋다. 그는 비가 온다가 아니라 그냥 비가 온다. 그렇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날씨를 좀 여러 가지 많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좋다, 나쁘다, 비가 오다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그 계절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 봄 빼고 나머지는 다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오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엉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줍니다 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발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에종에서 읽는다 라고 했었죠. 자, 이 전치사를 붙이는 au printemps, en été, en automne, en hiver 얘는 봄에, 여름에 라고 해서 언제라는
이 시제가 붙은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계절,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름만 부를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사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Le printemps, l'été, l'automne, l'hive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이 이 네 가지 계절은 다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정관사 다 르가 붙여주면 되는데 이 르가 붙었을 때 이 시작하는 게 다 모음이죠. 그죠? 그래서 다 축약이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볼게요. 자, 얘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국가 앞에 붙이는 전치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도시 앞에는요. 아 세울, 아 파리 그쵸?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 어디에라고 하는 전치사 아만 붙여주면 됐었어요. 우리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도시는 아 세울, 아 파리, 아 롬 그래서 도시 앞에 그냥 아만 붙이면 돼요. 얘를 똑같이 아를 어디 어디에라고 해서 붙여주려고 봤더니 국가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복수인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관사와 아가 같이 붙으면서 아예 다른 전치사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성 국가 앞에, 그러니까 성이 여성인 국가 앞에는 그 나라에라고 하려면 전치사가 엉이 붙는다. 그 다음에 남성 국가 앞에서는 전치사가 오가 붙는다. 복수 국가 앞에서는 오, 익스, 복수형이 붙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 프랑스, 그 되게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여성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어떤 게 붙는다? 엉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한국에라고 하려면 encore가 되는 거죠. 프랑스에 en France, 그죠? 아까도 그래서 대화에서 en France, 프랑스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스위스 볼게요. en Suisse.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en Italie, 리에종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의 en Chine,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국가 앞에는 엉을 붙인다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남성형 국가인 나라가 있어요. 성이 남성인 국가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엉 대신 뭘 붙여? 오를 붙여준다. 중국은 아까 여성이었는데 대신에 일본은 남성입니다. 그래서 엉자뽕이 아니라 오자뽕 이렇게 되는 거죠. 캐나다도 남성이에요. 엉 캐나다가 아니라 오 캐나다 이렇게 되죠. 이 뒤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모로코, 오 마록, 멕시코, 오 멕시크, 베트남, 오 비에트남 이렇게 돼서 일부 남성 명사, 남성 국가인 이 단어 앞에는 오가 붙는다. 그 다음에 가끔 보면 복수 국가인 애들이 있어요. 그 국가 자체가 복수라는 거죠. 그러면 오 대신에 x를 붙인 오, x가 붙는다. 예시를 볼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복수 국가입니다. 그러면 aux États-Unis라 그래서 리에종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aux États-Unis가 아니라 aux États-Unis처럼 한 단어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필리핀도 섬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죠? 복수예요. aux Philippines.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길죠, 그죠? aux Émirats 아랍 유니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국가 이름이에요. 그죠? 에미라 아랍 유니. 자, 어디서 많이 본 표현들이 있긴 있는데 좀 알쏭달쏭하죠. 그죠? 얘는 아랍에미리트를 불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미라 아랍 유니. 그래서 얘도 복수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면서 오세미라 아랍 유니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성 국가 앞에는 전치사 엉, 남성 국가 앞에는 오, 복수 국가 앞에는 o, x, o 이렇게 붙여준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란 뜻을 하고 대신에 도시는 관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를 붙여준다. 아 파리, 아 세울, 아 도쿄, 아 롬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치사 도시 앞에도 붙일 수 있고 이제 우리 국가 앞에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 2의 표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문법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문법은요, 두 가지 동사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동사는 바로 devoir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는 pouvoir라는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devoir 동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devoir는요, 원래 필요, 의무 이런 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 강한 추측의 표현이라고 해서 뭐뭐일 것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voir 동사는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devoir에다가 지금 동사 원형이 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devoir 동사 같은 경우가 또 우리가 되게 공교롭게도 그쵸? 3군 동사, 즉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이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워준다? 주어하고 같이 세트로 붙여서 외워준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예시를 보기 전에 우리 devoir 동사의 변화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는 해야 한다. 불어로 je dois. 너는 해야 한다. tu dois. 그는 해야 한다. il doit. 그녀는 해야 한다. elle doit. 우리는 해야 한다. nous devons. 당신은 해야 한다. vous devez. 그들은 해야 한다. ils doivent. 그녀들은 해야 한다. elles doiven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세 가지는 발음이 다 doit, doit, doit 똑같죠? 대신에 마지막 철자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vons, devez 한 다음에 갑자기 일복수, 일복수는 앞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가 됐죠. doives에서 얘는 the까지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일복수, 일복수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발음을 기억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 마지막 끝에 일복수, 일복수까지 발음 틀리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동사 변화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evoir 동사는요,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자, 우리 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집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 je dois 있어야 한다 라고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Je dois rester à la maison aujourd'hui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를 보면 aujourd'hui 오늘이에요. 그죠? rester à la maison 집에 있어야 된다, 집에 머물러야 된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 rest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 원형 해야 한다,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라고 표현이 됐죠.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너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tu dois 들어야 돼가 되죠. 그러면 tu dois écouter tes parents 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écouter가 듣다라는 표현이죠. tu dois écouter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바로 부모님 이렇게 붙었어요. 자, 부모님이 붙으면 부모님 말이라는 뜻이 되지 않아도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일 떠나야 해요 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nous devons 떠나다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 nous devons partir 떠나야 합니다. 언제? demain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강한 추측이라고 해서 뭐뭐일 것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 예시 볼게요. 그건 어려울 거야 라고 하면 ça doit être difficile 이라고 해서 être difficile, 어렵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죠? ça doit 동사 원형 붙이면서 어려울 거야가 됐죠. 그래서 리에종 해주면서 그것은 아마도 어려울 거야 라는 표현 ça doit être difficile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매우 만족해 할 겁니다. il doit 만족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il doit être très content. 그죠? 동사 원형을 붙여주면서 아주 만족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붙여줬죠.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용법까지 봤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용법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갈게요. 두 번째 동사는 pouvoir 동사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수 있다 영어의 can과 똑같은 그런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다.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아까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붙여주죠. 그죠? 자, 여기도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법을 먼저 보죠. 첫 번째는 뭐뭐 can이니까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예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는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Il peut parler français가 되죠. 일부에 동사 원형 붙여줬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ouvoir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성공하다 라는 동사예요. Vous pouvez réussir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녀는 혼자 걸을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귀여운 애기가 그죠?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Elle peut marcher toute seule 이라고 해서 혼자 걷다 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걷다는 동사 원형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혼자 걷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그녀, 그 아기라는 뜻이죠. 그 말인즉슨 혼자 걷는 게 주어기 때문에 을을 붙여서 동사에다가 동사가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성수일치를 만들어 준 거죠. 붙였죠. 만약에 이게 그는 혼자 걸을 수 있다가 되면 Il peut marcher tout seul. 여기 뒤에 의가 없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뭐뭐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허락이나 허용,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허락을 물어보거나 또는 누군가 나에게 허락해 주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라는 표현. 여기도 pouvoir 동사를 활용을 했죠. Est-ce que 의문문 만들었어요. Je peux fumer? 나 담배 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너 들어와도 돼 라고 얘기할 때 Tu peux entrer 라고 해서 역시나 동사 원형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세 번째로 여기 앉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On peut s'asseoir 라고 해서 동사 원형 여기에 앉다 그렇죠? 여기에 앉아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허락을 묻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 영어의 can과 똑같은 표현.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까 위에 있던 devoir처럼 이 pouvoir 동사도 3군 동사예요. 3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 동사, 그쵸? 주어하고 꼭 같이 붙여서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pouvoir 동사의 지금 동사 변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Je peux. 너는 할 수 있다. Tu peux. 그는 할 수 있다. Il peut. 그녀는 할 수 있다. Elle peut.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Nous pouvons. 당신은 할 수 있다. Vous pouvez. 그들은 할 수 있다. Ils peuvent. 그녀들은 할 수 있다. Elles peuven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뿌뿌 발음은 똑같은데 마지막 자음은 다르게 생겼죠. 그쵸? x 그 다음에 때 이렇게 붙었고 여기는 갑자기 뿌봉 뿌베 발음이 되다가 일복수에서는 또 peuvent 해서 완전히 다른 발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 발음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이 pouvoir 동사의 동사 변화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ouvoir 동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아까 pouvoir 동사를 활용하는 표현인데 누군가에게 저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ous pouvez 또는 tu peux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동사 원형 이렇게 붙이면 동사 원형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s'il vous plaît 또는 s'il te plaît 라고 해서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이 표현을 같이 붙여준다면 조금 더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죠. 뭐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표현 또는 뒤라면 뭐뭐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pouvoir 동사를 활용했죠. Pouvez-vous venir?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친구라면 좀 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할 때
tu peux venir 라고 활용할 수 있다. 여기도 pouvoir 동사 원형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s'il vous plaît를 붙여주면 또는 s'il te plaît를 붙여주면 조금 더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Pouvez-vous venir, s'il vous plaît? 부탁하는데 와주실 수 있나요? 또는 tu peux venir, s'il te plaît? 내가 부탁하는데 좀 와줄 수 있어? 의 의미가 되는 거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est-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est-ce que vous pouvez m'aider? s'il vous plaît? 붙이면 조금 더 공손하게 물어본다. tu peux m'aider? s'il te plaît? 그러면 좀 더 공손하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주어가 뛰면 s'il te plaît, 주어가 부으면 s'il vous plaît 두 가지를 잘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2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넘어가서 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화 관련 어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휘입니다. 산이라는 뜻이네요. montagne, montagne. 자, 여기 보면 j'ai n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느가 아니라 라자냐의 녀 발음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몽따그느가 아니라 몽따뉴처럼 발음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이라는 뜻입니다. ce dimanche, ce dimanche. 우리 지난번 대화에서도 했었던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월 갈게요. mais. 그 다음에 저런 어머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치 아쉽네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발음은요. mince, mince. 자, 얘는 원래 똑같이 생긴 표현이 형용사에도 있습니다.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얘를 감탄사로 사용하게 되면 저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혼 보도록 할게요. mariage, mariage. 그 다음에는 사촌 보도록 합니다. 남자 사촌은요. cousin, 여자 사촌은 뒤에 으 붙여서 cousine 이렇게 됩니다. 앞에는 앙처럼 발음이 되고요. 남자 사촌일 때는, 여자 사촌일 때는 으가 붙으면서 cousine 해서 N 발음이 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음의 또는 가까운이라는 뜻입니다. prochain, prochain.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또는 그러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donc, donc. 얘는 마지막 쇠가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동이 아니라 donc까지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을 한번 불어로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약속은 불어로요. rendez-vous. 한 번 더. rendez-vous. 네,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브랜드 이름으로 쓰는 그 브랜드가 있었어요. 샴푸 이름이었었는데. 자, 그래서 만나는 약속,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약속은 우리 rendezvous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멋진, 훌륭한이라는 표현이에요. génial, génial. 자, 얘도 감탄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énial이라고 하면 야, 진짜 멋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장소 앞에 붙이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앞에. 불어로는요. devant, devant. 그 다음에는 어떤 조각상을 말해 볼게요. 불어로는 statue, statue. 자, 여기는 을 발음에 유의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statue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을처럼요. 자, 그 다음에 루이 14세 가보도록 할게요. 불어로는 루이 14, 루이 14. 자, 앞에 루이 붙었고요. 뒤에는 14번째의 라는 뜻이 붙었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루이 14세, 그러면 루이 1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휘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회화 올라가기 전에 밑으로 잠깐 더 내려와서 월과 그리고 요일에 관련된 표현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회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월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일은 월요일부터 우리 일요일까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회화 표현 정리하기 전에 한번 쭉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비슷한 알고 계시는 표현이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에서 좀 몇 번 나왔었죠? 그런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일단 월부터. 1월은요, janvier, janvier. 2월은 R 발음이 좀 나죠? février, février. 3월은 mars, mars. 그 다음에 4월은요? avril, avril. 5월은 mai, mai. 6월은 juin, juin. 7월은요? juillet, juillet. 8월은 août, août. 그다음에 9월은요. 조금 길어요. septembre, septembre. 그다음에 10월은 octobre, octobre. 11월은요. novembre, novembre. 그다음에 12월은 décembre, décembre.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는 끝에 꼭 브가 붙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발음을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3월, 그 다음에 8월입니다. 3월은 마지막 S가 마지막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꼭 발음이 나죠. 막스가 됩니다. 마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스가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주이에라 그래서 ELL가 붙었기 때문에 L 발음이 아니라 이으처럼 발음이 나죠. 그래서 주일레가 아니라 주이에처럼 발음이 납니다. 마지막 때는 발음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대로 법칙인가 보다 하고 8월을 읽으려고 봤더니 얘는 또 때까지 발음이 나요. 우가 아니라 우뜨까지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다 모음이 앞에 세 자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뜨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쓰면 약간 이런 정도의 발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됩니다. septembre, octobre, novembre, décembre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일 갈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lundi, lundi. 화요일, mardi, mardi. 수요일, mercredi, mercredi. 목요일, jeudi, jeudi. 금요일, vendredi, vendredi. 토요일, samedi, samedi. 일요일은 dimanche, dimanche. 자, 일요일만 생긴 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끝에가 다 D가 붙었어요. 그쵸? 특히 발음이 어려운 것은 수일 정도가 되겠네요. R 발음이 2번이나 들어가서 발음하기 조금 까다롭죠. mercredi 라고 해서 여기를 조금 잘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조금 연습이 더 잘 되실 거예요. mercredi가 되고요. vendredi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읽어주면 조금 발음이 쉽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요일 말하는 것과 1월부터 우리 12월까지 말하는 거 같이 봤네요. 자, 여기 우리가 봤던 이 어휘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위에 회화를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화는 미고와 레아가 약속을 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번 일요일에 산에 갈까? 불어로는요. On va à la montagne ce dimanche. 그죠? ce dimanche 이번 주 일요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알레아 그죠? 어디에 가다가 들어갔죠. 산에 가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며칠인데 그랬더니 c'est le dimanche combien? 이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꼼비앙이 저번에 나왔던 단어인데 얼마나 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요일인데 얼마였지? 며칠이었지? 라는 표현이에요. 일요일 며칠? 그랬더니 5월 22일이라고 대답을 했죠. Le 22 mai. 그래서 22는 숫자로 말하고
이제 달은 우리 아까 밑에 봤던 5월 나왔네요. 그래서 일요일 며칠이지? C'est le dimanche commun. 그러면 le 22 mai. 예를 들어서 토요일 며칠이지? 라고 하려면 C'est le samedi combien?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이번 주 일요일엔 산에 못 가. 안타깝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불어로는요. mince 나왔어요. 저런 나왔죠. 그죠? mince, ce dimanche 이번 주 일요일에 je ne peux pas aller à la montagne 나왔어요. 그죠? aller à la montagne 산에 가다. 우리 아까 여기 위에 나왔고 pouvoir 동사 나왔어요. je ne peux pas 할 수 없어요 나왔네요. 자, 그랬더니 왜 못 간대요? 그날이 내 사촌 결혼식 날이야. C'est le mariage de mon cousin. 그죠? 여기는 남자 사촌의 그죠? 남성 결혼식이네요. 그죠? 프랑스에서는 결혼식을 하루 왼종일 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일정은 거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위고가 그래?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라고 한 번 더 제안을 했죠. Ah bon?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Samedi prochain alors. Ça te va? 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그러면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Ça te va? 자, 여기 있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ça va 사이에 뜨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뜨는 너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괜찮니? 라는 뜻이에요. Ça va pour toi? 하고 똑같죠? 너 괜찮아 그거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괜찮아 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산에 가자. Oui, ça me va. 그쵸? ça va인데 나에게 ça va 하다. ça me va. 나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Alors, on va à la montagne. 산에 갑니다. samedi prochain. 다음 주 토요일에 가자가 됐어요. Donc, 그러니까 날짜를 한 번 더 얘기를 짚어줬죠. Le 29 mai, 5월 29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 ça te va? 너 괜찮아? 나 괜찮아? ça me va? 이 두 가지 표현만 가져가셔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위고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좋네. 우리 그럼 약속 몇 시에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génial 했죠. 되게 좋다, 괜찮다 이런 표현. rendez-vous à quelle heure? 몇 시에 약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몇 시? 8시에. 그런데 어디 앞에서? 루이 14세 동상 앞에서 만나 라고 했어요. à 8h. 8시에 보자. 어디서? rendez-vous devant la statue de Louis XIV. 그래서 루이 XIV 동상 바로 앞에서 우리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대화 1, 대화 2에서 보셨던 표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표현 뭐라고 했어요? ça te va? ça me va? 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 그리고 날씨, 시간, 요일 말하는 표현 오늘 꼭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À bientôt!